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월 21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월요일 휴장이었는데요. 국내 시장 지수 자체는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 계속 개별 종목 장세, 즉 베타보다 알파를 찾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많이 오른 2차 전지들이 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시장의 주도주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 자체로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것이 상당히 작년과 다르게 생기는 그런 시장이라고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힘들었던,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워낙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올해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월 효과에 의해서 2월이 좀 연속적으로 시장이 나오고 뭐 연준이 긴축을 어떻게 하든 지금은 이제 매크로의 어떤 나쁜 악재보다는 좀 기업들의 차별화, 그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올해 들어서 첫 영상을 올리면서 작년처럼 매일 영상은 올릴 수 없겠지만 좀 차별화된 영상, 그리고 정말 종목을 제대로 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딱 첫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이 주식 뭐 시장에서 워낙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최근에 정말 제일 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보다 더 오히려 핫했던 주식이라고 사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차 전지주 제가 2차 전지주는 LNF를 추천했었던 것 같아요. 제 사이트에서, 그죠? 제 유튜브에서 LNF를 추천했었고, 오늘 또 이 종목이 강세였었는데, 이 종목이 사실 많이 올랐고, 가격 조정을 했고, 기간 조정도 걸치고, 다시 전고점에 다가서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 종목도 좋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영상을 올렸지만, 테슬라의 이제 3월에, 그쵸? 또, 테슬라 데이가 이제 또 준비 중이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LNF가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 전지보다 이 주식, 즉 SM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할 건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 영상은 이대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마감 잠깐 간단 브리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나눠놨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강세 지속 랠리를 보여줬고,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쵸? 어제 바이오도 좋았지만 2차 전지 LNF가 3위, 그쵸? 에코프로가 4위, 그리고 지금 뭐 첨보 같은 게 10위. 거의 2차 전지가 지금 상위 10개 중에, 그쵸? 지금 5개, 4개죠. 4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의료기기, 오스테인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 JYP, 그쵸? 엔터 종목들이 SM의 시총 10위 안에 들었고, JYP도 10위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걸 보입니다. 코스피는 사실 특징적인 거는 사실 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철강주 뭐 이런 시클리컬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마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궁극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인데, 최근 핫 이슈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 짤막하게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수만 회장, 결국 뭐 나이크 기획에 SM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항상 뭐 뛰어갔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안 한다, 그쵸? 온라인 파트너스가 뭐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또 이수만 회장이 또 그냥 뺏기긴 싫다, 그래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한테 결국 손을 들었고, 하이브가 뭐 공개 매수가 딱 12만 원을 못 박아서 그쵸? 지분을 넘기겠다, 이수만의 대주주 지분을. 그 주가는 직행해서 결국 12만 원을 넘었었고, 기존 경영진은 계속 유튜브에 반발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신주 발행 9만 원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수만 회장은 신주 말도 안 돼 가처분 금지 신청을 소송까지 내는 그런 약간 막장으로 좀 가는 듯한, 그쵸? 어떻게 보면 이수만의 처조카가 유튜브에 지금 영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얘기로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좀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공개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 이것이 과연 싼 것이냐, 지금 비싼 것이냐,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영상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는 잠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수면 아래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이 헤럴드 경제에서 참 정리를 잘했어요.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기타는 거의 다 개인 주주, 그쵸?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지금 카카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 온라인 파트너스는 근데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상 요 구도랑 하이브, 이수만, 창업자, 요 대주주, 이 지분 구도로 지금 지분 경쟁 구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 컴투스나 국민연금, 하이브 이런 회사들이, 그쵸? KB자산 이런 펀드, 이런 자산들이 누구의 손에 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쟁점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그쵸?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기업이 자기네 이익과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데, 보통 이거를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냈을까요? 보시면 매출액이 작년 22년 기준 원래 8천억 정도인데, 지금 그 매출은 좀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그쵸? 거의 한 30%대 OPM을 지금 보이는 걸로 30% 좀 안 되게 언더 예측을 했고요. 요것도 뭐 1조라고 하면은 3천억 정도, 1조 2천억에 4,200억, 거의 30% 이상을 2025년 가면은 늘릴 것이다. 그쵸? 3년치 전망 공시를 했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공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 이게 과연 가능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 아시겠지만 그 나이키 기획, 그쵸? 여기로 빠졌던 흘러가는 자금의 차단 실적, 이게 23년 하반기부터 좀 결국에 비용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게 극대화가 되고, 그리고 SM 3.0 프로듀싱 개편안으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를 SM의 기존의 경영진이 약간 흥행을 막기 위해서 장밋빛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사실 그 이번 4분기 실적만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SM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4분기에 보여줬고, 매출과 이익 전부 다 YY로 18%, 영업이익은 무려 70% 업을 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콘서트, 가수 아티스트들의 결국 부가적인 그런 매출이 급등한 건데요. 리오프닝의 효과, 그쵸? 코로나 이제 마스크 완전히 벗어 던져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비교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JYP의 영업이익률 30%인데 SM은, 그쵸? 아직도 16%대, 연결로는 10%대 초반밖에 안 납니다. 그 자회사들, 그리고 키스트, SMCNC, 그리고 이 나이크 기획, 이런 비용들, 이런 것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또 SM이, 그쪽 경영진들이 자회사들, 이익 안 나는 자회사들을 다 지분을 팔겠다, 그죠? 연결해서 다 빼버리겠다. 이런 이슈들도 사실 SM의 OPM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나이크 기획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 보셔서. 이수만한테 갔던 돈이 정말 많았고요. 이게 최소 4에서 5% OPM도 상승 효과가 있으면 최소 20%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 그런 흥행을 막기 위해서 제시했다고 하면은, 저는 보수적으로 잡고 한 80%를 때려도 2024년, 그쵸? 여기에 영업이익에 3천억에 80%는 2,400억. 그럼 매출이 8천억이라고 치면은 영업이익률 30%까지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는데요. 시장 주도주는 아시겠지만 지금 뭐니뭐니 해도 여전히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주고요. 근데 오늘 왜 SM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2차 전지주 지금 LNF, 그쵸? 아니면 에코프로, 시장에 가장 강했던 에코프로, 이런 거 전혀 들고 있지 않은 분들, 그쵸? 전혀 들고 있지 않은 개투 분들 사실 수 있나요? 근데 SM도 주가 급등하지 않았나요? 근데 2차 전지주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LNF를 제 영상을 한 2년 전에 올리고 작년에도 올렸던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갖고 계신 분은 들고 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2차 전지를 지금 여기서 더 사라, 이렇게 사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런 시총이 반영돼서 많이 선반영해서 2024년, 25년에 그런 것들을 땡겨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SM을 얘기하는 건 좀 전에 이 경영공시에서 공격적으로 했을지 모르더라도 제가 잡은 보수적으로 이런 숫자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24년, 25년 매출, 즉 25년 매출과 이익을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24년까지 주가는 여기서 2배 이상 결국 갖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의 핫 이슈는 결국 지분 경쟁, 그쵸? 이 구도로 4Q 실적도 좋게 나왔고 이런 영업 실적 잠입빛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은 오히려 관심이 없는 그런 어느 누가 더 지분을 사냐 이것만,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지금 매수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이로 인해서 경영 지분 구도로 인해서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급락을 하거나 만약에 그 매도세가 좀 나온다면은 오히려 SM을 담지 않은 분이라면 요 매출, 영업 실적에 대한 전망 공시에 대한 다 믿진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그 근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JYP가 22년 실적이 이렇게 해서 이게 30% 정도 나오고 PER 30배입니다. SM이 22년 매출은 3배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OP가 보시면 JYP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JYP보다 그 시총이 낮았던 이유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그 이수만한테 갔던, 그쵸? 라이크 기획으로 갔던 그런 OPM이 거의 4, 5% 빠졌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저평가 받았다는 겁니다. PR이 그동안 계속 낮았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시총이 거의 그쵸? BW 신주 인수권은 이런 거 쳐도 3조까지 올라왔다고 치겠습니다. 오늘 시총이 2조 9천억에 마감이 됐으니까 12만원 2천원대가 PR이 34배까지 작년에 실적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국 실적이 회사 경영진들이 바라보는 대로 움직인다면 가격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PER은 낮아지고 실적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보일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삼았습니다. 쓸모없는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스트, SM, CNC 이런 거 정리 수순으로 들어갔고 OPM 상승 효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나이키에게 OPM 올라가는 효과는 여전히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24년에 그 아까 보수적으로 회사보다 그쵸? 회사가 잡은 걸 100%라고 쳤을 때 거기에 20% 강가에서 80% 정도의 OP만 2,400억 정도 전망을 한다면은 23년 주가는 그대로 가면은 그쵸? 엔터 평균 PER 25배만 계산해도 6조 이상, 지금의 시총, 신주 인수권, 카카오한테 발행한 이런 것들을 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는 2배 이상 그쵸? 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25년, 그쵸? 24년까지 만약에 1년치를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땡겨와서 2차전지처럼 생각한다면은 결국엔 4,200억에 80%, 48에 32, 3,200억입니다. 그럼 25배 하면은 7조에서 8조 정도 주가는 갈 수 있는 그냥 이론적인 그런 숫자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막연할 수 있다. 결국에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엔터 산업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어요. 하이브가 상장하고 처음에 논란이 있어서 주가가 비쌌다, BTS 단일 효과다, 이런 가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에스파라든지 뉴진스 이런 가수들, 저도 요새 나오는 가수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행이라는 게 과거에 그쵸? 어떤 아티스트의 그냥 신곡 그런 문화 정도가 아니라 팬덤 문화가 정말 강화되는 속성이 엔터업계에 있는 것 같고요. 10대, 20대에서는 이 쏠림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BTS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강력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팬덤 문화고, 아까 이제 BTS가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MD 매출이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SM은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경영진들 SM 3.0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실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분명히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나이크 기획 빠지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올해 결국에는 그 이제 콘서트 효과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콘서트 이런 것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복귀 이런 것들만 바라봤을 땐 단순히 경영진들의 하이브의 공개 매수 흥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잔밋빛을 내지는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은 SM 지금은 시끄럽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단기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전지 초반에 그쵸? 초반에 LNF가 적자일 때 그 주가가 못 갈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의 고성장과 함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이제는 진짜 PER이 정말 싸졌어. PER 100배가 아니고 PER을 계산할 수 없는 적자의 늪에 있었을 때 이 회사를 왜 사야 될까?
유상증자도 하고 그랬었지만 결국엔 주가는 장기 투자로 인해서 상당히 막대한 수익을 개투들한테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2차 전지만큼 이 엔터 업종은 또 포텐셜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한 주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지분 경쟁의 싸움에 있는 그런 SM의 수급적인 영향을 보시지 마시고 숫자를 본다면은 사야 되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 아닐까 해서 오늘 저 주식 분석하는 남자, 그렇죠? 2023년에 첫 영상에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소 비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작년 매출과 이익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회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팬덤 문화와 아티스트 라인업 이런 것들, 그리고 SN 3.0의 경영진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회사는 JYP처럼 받을 수 있다. 결국 그런 시총을 현재 JYP보다 매출 3배 이상인 회사가 이 시총을, 그쵸? JYP가 한 2.5주 정도 되니까 비슷한 시총을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디어유도 강력한 팬덤,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매출, 이런 것도 계속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시장 상당히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계속 이런 시장이 유지될 거라고 자신은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만큼 안 좋은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리고 수급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거, 시장에 손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주식 투자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